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이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인데요. 제가 이 큰 액자를 하나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해서 제가 거실에 걸어놓고 이제 매일 보면서 좀 흡족해 했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그림을 계속 보니까 여기 한번 가볼까?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 카페가 실제로 있고요. 아직도 프랑스에서 영업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흐의 카페로 현지인들한테도 꽤 유명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아이씨 뭐 인생 뭐 있나? 그냥 가자 하고 바로 제가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배낭을 메고 유럽으로 떠나게 된 거죠. 참 뜬금없이 시작된 여행이죠. 근데 제가 착각을 한 게 있는데, 저는 이 카페가 당연히 파리에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이 그림 이름이 파리의 카페 테라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파리에 도착해서 제가 이게 파리에 없고 프랑스 아르리라는 곳에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 아르리란 그 지명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이게 파리면은 이제 아르리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전남 순천 정도? 굉장히 프랑스 최남단으로 꽤 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카페를 보러 이 아르리로 가면은 원래 이 스위스랑 오스트리아랑 이제 이탈리아로 가려고 했던 제 여행 계획이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 반대편으로 힘들게 날아왔는데 이거 뭐 그림 속 카페 하나 보자고 여행 계획을 다 포기하는 게 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결국은 이제 아래를 가기로 했죠. 오로지 이 그림 속의 실제 카페를 보기 위해서. 제가 파리에서 좀 친해진 이제 민박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들 엄청 웃었죠.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기긴 하죠. 근데 당시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뭔가 인생에서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아를로 가서 그 프랑스 남부 지역을 거의 일주일간 방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레일 패스라고 기차 이제 자유이용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기차 타고 가다가 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은 그 내려서 그냥 마냥 걸었어요. 그래서 계속 걷다가 이제 해가 지면은 그냥 근처 호스텔 예약을 했죠. 그러니까 진짜 자유여행이죠. 그래서 아르에서 결국은 그 카페도 보고요.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이 론강이랑 고흐가 그림으로 담아냈던 여러 풍경과 마을들을 둘러볼 수 있었죠. 그 고흐랑 고갱이 이 마을에서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이야기하며 걸었을 거라 추정되는 이 마을 중앙 광장에서 이제 햇살을 즐기며 뭐 하루 종일 빈둥대기도 하고요. 아르에서 지도를 봤는데 근처에 이제 마르세유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얘도 좀 뭔가 기에 익숙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냥 가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이 틀어지니까 그냥 이제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냥 막 다녔던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비우니까 뭐 오히려 좀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마르세유에 가서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재밌게 읽었는데 이 주인공이 14년간 이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요. 여기가 이제 이프섬인데 이게 실제로 마르세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림 속 카페뿐 아니고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실제 장소로 가니까 또 기분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물론 이 소설 내용은 좀 우울하지만 이 마르세유의 날씨는 진짜 쨍하고 좋았어요. 아비뇽이란 도시도 굉장히 프랑스 남부에서는 큰 도시에 속해요. 그것도 이름이 좀 익숙하죠? 그래서 학교 때 저희가 왜 황제랑 교황이랑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해서 결국 아비뇽 유수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아비뇽이 이제 여기예요. 그래서 당시 교황들은 70년 동안 여기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프랑스가 아니고요. 이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창가 거리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아비뇽이지만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 가을날이었어요. 그래서 좀 황금빛 햇살이 가득한 이 프랑스 남부에서 제가 배낭 하나 메고 기차를 타면서 자유롭게 여행하던 이 순간은 제 인생에서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사실 행복이거든요. 원래 계획대로 아르레 남부에 들리지 않고 그냥 계획대로만 갔으면은 그 정도의 감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도 여행을 꽤 많이 다녔는데 진짜 좋았던 여행은 이 계획했던 대로 뭔가 이렇게 순탄했던 이런 여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돌발 상황이 생겨서 갑자기 스케줄이 막 바뀌고요. 예상치 못한 무언가랑 마주했을 때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이 스페인 여행을 또 하게 됐는데요. 이때도 생각지 못할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랑 가려고 했는데 이제 비행기표를 끊고 가기 전에 헤어진 거예요. 좀 나쁜 여자분이었죠. 그래서 이 계획이 이제 다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2일 일정이었는데 그냥 길게 갔다 오자. 3주로 아예 늘려버리고요. 여행책을 사서 그 마드리드인 바르셀로나 아웃이었는데 이거를 뭐 세비야, 그라나다, 바르셀로나 이렇게 가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그런 일정을 짜고 출발했어요. 근데 마드리드에서 제가 도착해서 구글 지도를 봤는데 리스본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비야로 가나? 리스본이라 가나?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계획을 무시하고 바로 포르투갈로 떠났습니다. 그 리스본은 이제 예전에 이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제 나이대 아재들한테는 일종의 로망 같은 곳인데요. 이제 구글 지도에서 이 리스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좀 설레이더라고요. 이건 가야 된다. 그래서 포르투갈 여행은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포르투갈이 스페인 옆에 붙어 있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보도 없고 계획도 없었지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보다 오히려 포르투갈이 더 좋았거든요. 특히 포르투라는 도시가 있는데 진짜 너무 좋은 도시였어요. 저는 포르투라는 도시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 가게 됐냐면은 리스본 가려고 제가 저가 항공을 알아보는데 포르투가 10,000원인가 더 싸더라고요, 비행기가. 그래서 비행기값 아낄 겸 겸사겸사 한번 들려보자고 간 건데 너무 좋았죠. 그래서 리스본보다 포르투에 더 오래 있었어요. 제가 가본 도시 중에서 제일 손에 꼽을 정도로 아름답고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드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기차역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기차역이 있고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해리포터가 탄생한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셔터만 누르면 다 엽서가 되는 곳이죠. 저만 빼면 다 엽서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냥 교과서적으로 마드리드, 세비야, 뭐 그라나다, 바르셀로나 이렇게 갔으면은 아마 그만큼의 또 감동은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본 여행도 좀 공유해 드릴까 하는데 저 일본을 처음 갔을 때 이제 이것도 생각해보면 돌발 상황이랑 일정 변경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을 잘 모르니까 그냥 도쿄에서 인해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오사카로 가서 오사카에서 또 일주일 이렇게 딱 2주 일정이었어요. 가서 한번 알아보자. 근데 도쿄로 갔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진짜 감명 깊게 읽었던 만화책이 있어요. 그래서 슬램덩크는 다 아실 텐데 이 상남 2인조라는 만화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 만화책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도쿄에서 지하철로 1시간이라는 거예요. 가마쿠라라고 하는데 지금은 슬램덩크의 성지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저도 처음 들어본 도시예요. 그래서 이게 태평양이거든요. 태평양이 보이는 이 전차를 타고 제가 어릴 적 동경하던 이 만화책 속에 장소를 가니까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가마쿠라를 여행해서 다시 가까우니까 도쿄로 가서 이제 오사카로 가려고 했어요. 이 도쿄 오사카는 신칸센으로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 사진을 본 거예요. 후지산. 어머, 이건 가야 해. 그래서 가마쿠라에서 도쿄로 가지 않고 이 후지산을 보러 또 계획에도 없던 일본 남부 전차 투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쿄에서 이 남쪽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하마마스까지 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사카가 2시간인데 이거 여기까지 가는데 거의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구글 지도 보면서 어디 갈지 정하고 이제 배가 고프면 근처에 로컬 식당 가고요. 해가 또 지면은 근처에 그냥 로컬 숙소 예약해서 그냥 자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전철로만 이동했어요. 자, 계획을 너무 철저히 짜서 딱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여행도 뭐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겠죠, 그죠? 근데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현지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도시로 막 빠져들고요. 또 예상치 못한 좀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듣고 맛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여행의 좀 진정한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죠.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또 따분한 인생보다는 좀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다이나믹한 인생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도 속상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투자도 그렇죠.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제 해외 못 가니까 이제 동해안 쪽을 혼자 걸은 적이 있어요. 그때 강릉의 한 게스트하우스 갔는데 숙소 안에 이 세계 일주 관련된 책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숙박비를 이제 통장에 입금을 하는데, 그 계좌주 이름이 좀 독특한데 이 세계 일주 책 저자 이름도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한테 전화해 물어보니까 맞다고 자기가 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부부인데 1년 반 동안 세계 일주를 하셨대요. 둘 다 강릉 토박이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라는데 좀 로맨틱하고 좀 부러웠죠. 그래서 이분들이 배낭에 이제 고추장이랑 된장 같은 양념을 가득 넣고 다니면서 이제 한국 요리를 해서 현지인들한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분들이 되게 같이 잘 즐기며 여행했다는 거죠. 그 제가 그럼 세계 일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남미랑 터키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남미는 볼 게 진짜 많아서 이거는 한 달 여행도 짧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기 힘드니까 그러면 일단 터키를 한번 가보자 그때 생각을 했어요. 터키는 이제 사람들이 고양이를 진짜 좋아한대요. 특히 이스탄불은 고양이의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사실 양이 덕후거든요. 그래서 양이 덕후로서 안 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리고 아까 대항해 시대 게임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이 게임 처음으로 할 때 이 알자베스라는 이 캐릭터를 했었는데 이 메인 도시가 이 이스탄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낭만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영상 이제 글은 예전에 제가 좀 썼던 글이긴 한데 제가 오늘 올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이스탄불 여행을 드디어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서울시 일이 잘 마무리돼서 잠시 여행을 갔다 오거든요. 물론 폭설 때문에 지금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 모르겠으나 그 가슴 설레는 여행을 하고 싶으면요. 그 가고 싶은 여행지의 사진을 혹은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면 돼요. 매일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여행 갔을 때 생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렐 수 있죠. 저도 이 터키 이스탄불 사진을 휴대폰 이제 그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주기적으로 좀 봤거든요. 이번에도 여행 계획은 없어요. 돌발 사항이 가득한 이제 즉흥적인 여행도 즐겁기 때문입니다. 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뭐 여행 다녀와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여행 정보 아시는 분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